전북 27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주에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최근 광주의 한 사찰을 방문해 확진자인 승려와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바닷가 갯벌을 찾는 가족 단위 체험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밀물로 고립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안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00여 명이 줄어 유출 인구를 막으려는 부안군의 노력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민선 7기가 2018년 출범한 지 2주년이 됐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지난 2년 동안 기업하기 좋은 도시 명성을 이어간 것을 성과라면서도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전북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50에서 100mm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전주기상청은 전북 북부 지역은 50에서 100mm, 전북 남부 지역은 30에서 80mm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와 고창, 부안 등 서해안 지역에는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비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름철이면 가족 단위 갯벌 체험객들이 늘어나는데요. 밀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새벽 0시 반쯤 부안 변산 해수욕장 인근에서 골뱅이를 잡던 50살 A씨가 밀물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고립됐습니다. A씨는 다행히 주변 사람의 신고로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밤 11시쯤에는 충남 태안군 기지포 해수욕장에서도 어패를 잡던 4명이 짙은 안개로 방향을 잃었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이처럼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갯벌에 들어가거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갯벌에서 어패를 잡다가 고립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서해안에는 갯벌 체험을 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또 갯벌에서 어패를 잡으려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밀물 시간을 알지 못해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또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단체 여러 친구들이랑 같이 재미로도 오는 사람이 있고 또 바지락 캘라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많이들 다녔거든요. 우리 많이 두르건 어찌면 앰프로 빨리 나오라고 가족들이랑 전부 다 나오라고 그렇게 하고 달력을 떠들고 보면 전부 다 나와 있어. 최근 3년간 전국 갯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136건으로 12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 갯벌에서 어패를 잡다가 밀물에 고립되면서 발생하는 사고로 파악되면서 해경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해안은 조석 간만에 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때하고 해양 날씨를 확인해야 하고 물이 들어오는 시간은 보통 성인 남성의 걸음보다도 2~3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미리 무토로 나와서 안전하게 해루질을 잘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은 갯벌에 들어갈 때는 휴대전화를 보관할 수 있는 방수팩과 호루라기를 착용해 위험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가급적 밤에는 갯벌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 27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주에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A씨는 지난 23일과 26일 광주광역시 동구 사찰인 광륵사에서 광주 36번 확진자인 승려와 함께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가족을 포함해 접촉했던 대상자 35명을 검사한 결과 29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6명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는 현재 원광대병원 격리치료실에 입원했고 휴대전화 GPS와 카드 사용 내역 조회 등을 통해 정확한 동선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북 지역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8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3억 원 증가했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출국 금지도 12명이 추가돼 출국 금지 대상자도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대면 징수를 자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안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부안을 만들겠다던 민선 7기 권익현호의 다짐은 임기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또 1,000명이 감소했는데 지역의 등지는 인구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과 전통시장이 맞닿아 있는 부안 읍내. 한때 부안 상권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목 좋았던 상가 건물은 텅 비었고 임대 현수막을 내건 건물도 쉽게 눈에 띄니다. 거리가 완전 죽었다고 봐야지. 그러면 업종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업종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고 폐업을 많이 하는 거죠. 부안군 인구는 지난 1966년 무려 17만여 명으로 최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해마다 줄면서 지난달에는 무려 70% 가까이 감소한 5만 2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위원회의 지역소멸 위험지수는 부안이 이미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붐빌 만한 장날이지만 다소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부안군은 9년 전 인구 6만 명 선이 무너진 뒤로 5만 명대를 유지 중이지만 이마저도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30, 40대 중년층 감소율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민선 7기 권익현호는 부안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부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미래 성장 산업과 글로벌 휴양 관광 도시로 양 날개를 달아서 지속 가능한 부안 시대로 웅배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임을 말씀드리면서 그렇지만 출범 2년 만에 주민 2,700여 명이 또다시 부안을 등졌습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인구가 없고 여기 바닥 사람도 먹고 살 게 없고 이거 떠날 수밖에 없죠. 상권은 지금 어때요? 혹시? 아니 다 죽었다고 해. 인구 여기 자체 사람이 왔다 갔다 안 하는데 어디가 멋이 있겠어요. 권 군수도 최근 여느 지자체장들처럼 2주년 성과와 전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업이나 관광, 미래 성장 산업이 공존하는 매력 있는 부안을 실제 이뤄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지만 A4 용지 11페이지 분량에 인구 감소에 대한 구체적 진단이나 대책과 같은 정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 2018년 출범한 민선 7기 지자체가 반환점을 맞았는데요. 정읍시도 지난 2년을 점검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출범 2주년을 맞아 직접 발표에 나선 유진섭 정읍시장. 유 시장은 정읍시가 4년 연속 전라북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것을 민선 7기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전동차 생산업체 다원시스 같은 유망한 기업을 비롯해 모두 32개 기업을 유치하며 750명을 고용하는 효과와 5,3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얻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4년 연속해서 전라북도 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다. 무성서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동학농민혁명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점도 의미 있는 성과로 내놨습니다. 쇠퇴한 구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 사업도 4년 연속 선정돼 5개 사업 881억의 예산을 확보한 것,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를 시행해 서민 부담을 낮추고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활동을 시작한 것도 긍정적으로 자평했습니다. 그리고 엔젤복지통신원이라고 해서 1,004명을 모집해서 우리 공식 사회복지망에서 빠뜨려지는 공간들에 대한 확인과 추천을 엔젤복지통신원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숙제도 많습니다. 정읍시는 관광객 200만 유치를 위해 내장산에서 사계절 체류하며 생태 탐방과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토탈랜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라벤더와 구절초 등을 활용해
꽃을 보고 차로 마시고 향도 즐길 수 있는 향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가을철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악취 해결을 위해 전자선 가속기를 개발하는 등 과학 기술을 이용해 보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전자선 가속기를 농장에 설치하는데 1억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상용화 기술, 이제 적게 만들고 또 농장의 구조별로 다 맞출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연구비를 저희가 한 120억 정도 전액 국비로 확보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착수했고, 민선 7기 반환점을 맞은 정읍시, 앞으로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도 내 8개 해수욕장이 오는 7월 4일부터 차례대로 개장합니다.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9일 고창 90호 동호해수욕장, 11일 부안 변산, 격포, 고사포, 모항, 위도 해수욕장이 각각 개장합니다. 이들 해수욕장은 8월 16일까지 운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해수욕장에서는 방역 관리자와 현장 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수욕장 이용객은 마스크 착용과 2m 이상 간격 두기, 음식물 섭취 최소화 등을 지켜야 합니다. 정읍시가 전북 최초로 친절택시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친절택시 인증제는 전문 용역업체가 택시기사의 친절도와 안전운행 등을 평가해 우수기사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전문업체 평가와 시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친절택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친절택시로 선정되면 인증 스티커와 표창 등이 인센티브로 제공됩니다. 승마와 요트, 영화가 새만금 핵심 관광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은 한국마사회와 대한승마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구체적인 승마 관광산업 추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요트 산업은 해양 레저 산업의 핵심으로 새만금이 새만금호와 서해가 있는 수상 레저 활동에 최적지라는 점이 고려돼 핵심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은 김재시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29일 회의를 열어 김재시 의회 A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한 B 의원은 이미 탈당했지만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의원은 일주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전북 지역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북부에는 50에서 100mm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 남부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 19도, 김제, 순창, 정읍은 20도, 부안, 남원, 고창이 21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임실이 21도, 고창 22도, 김제와 부안, 남원, 순창, 정읍은 23도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전북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빨래는 잘 마르지 않겠고 세차 계획도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낫겠습니다. 꽤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된 만큼 우산도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화요일에 비가 그친 뒤 수요일에는 맑겠는데요. 목요일부터는 다시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져 주말인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낮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화요일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0.5m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